이해하셨어요? 전 시간에? 표지부 갖고 을고만 기억하시라니까. 표지부 갖고 을고가. 가장 그게 중요한 겁니다. 등기법이 내용이 많거든요. 양이 많은데 지적도 지적은 양이 한 요만큼 되잖아. 등기도 양이 지적보다 많은데요. 나중에 알고 보면 확 줄이면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끝내기가 어려운 거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등기법은 서로 엮여 있어요, 내용들이. 그러다 보니까 줄일 수 있으면 확 줄일 수 있어요. 1장 공부 안 해도 돼요. 우리 1장 하잖아요. 내용 알면 1장 안 해도 돼. 패스하고 가도 돼요. 1장 효력만 봐도 돼요. 확 줄일 수 있다 이거. 민법에서도 물권법 공부하잖아.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근데 이제 정복하기가 좀 어려워요. 등기는 뭐부터 공부해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잘 안 나오니까 좌표는 그냥 개념만. 요렇게만 해놓으면 요렇게 4개 정도만 확실하게 이해하고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기본 6개는 안고 갑니다. 어떠한 시험이라 하더라도 15회부터 27회까지 기본 6개는 그냥 안고 가요. 정확하게 내가 판단을 알고 있는 가정하에. 정말이에요. 나머지 6개만 좀 더 추가해서 보시면 돼요. 근데 지번, 지목, 면적, 경계가 다른 거에도 영향을 주더라 이거예요. 등록상에도 영향을 주잖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효과가 더 큰 거예요. 효과가. 자, 등기라고 하는 것은 누가? 등기, 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어디에다가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일정한 사항을 무엇하는 거? 기록하는 거. 등기하는 거, 기록하는 거. 등기사항, 기록사항. 이렇게 기록이더라 이겁니다. 언제 효력이 발생해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자, 등기사항 몇 개? 등기사항 크게 2개. 하나는 무엇? 부동산의 무엇? 표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적 권리 관계를 기록하더라 이겁니다. 지적에서는요, 토지의 이동을 다루는 거고, 토지의 이동을 다루는 거라면 등기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어떻게 등기부에 올릴 것이냐, 그거를 공부하는 게 등기. 지적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고 이를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죠. 이러한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어떻게 공부에다가 등록을 할 것이냐를 공부하는 게 지적이라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있을 때 어떻게 등기부에 우리가 올릴 것이냐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등기예요. 여기서 부동산은 뭐예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해가지고 토지와 건물이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토지와 건물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등기 대상인 물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토지와 건물을 등기 대상인 무엇이다? 등기 대상인 물건 이렇게 표시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등기 대상에는 2가지가 있어요. 등기 대상인 물건과 등기 대상인 권리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뭐를 배워요? 등기 대상인 물건이더라 이거. 자, 토지가 뭐예요? 토지가 아니, 부동산 중개사를 공부하는데 땅이 뭐예요? 땅이. 맨 처음에는 땅거립니다.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물건이라 그래요. 야, 우리 좋은 물건 없냐? 이렇게. 좋은 땅 없냐라고 말보다는 야, 좋은 물건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물건이라는 건 물건. 땅 보러 가요? 에? 토지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다 이겁니다. 한반도 플러스 부속도서. 바다는 토지예요? 아니죠. 왜? 등록이 안 된다 그랬잖아. 어디까지만 등록을 해요? 최대 만조위까지만. 에? 최대 만조위까지만. 맞죠?
해면을 접하면 어디? 최대 만조위. 절토부 어디? 절토부 어디예요? 여러분 땅이랑 생각해봐요. 여기지 당연히. 절토부는 상단. 도로잖아 도로. 도로인데 여기 차가 이렇게 다니면 도로공사를 하려면 산을 깎아서 이렇게 만들면 내 토지가 이게 내 토지라고 생각하면 여기다 뭘 해먹고 살겠냐고요. 네? 절토부는 어디다? 상단. 성토부는? 성토는요 법이 없지만 성토는 흙을 쌓는데 이렇게 쌓을 수가 없잖아. 흙은 이렇게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 여기가 경계가 돼? 여기 경계가 돼요? 당연히 하단이에요. 상식으로 보더라도. 절토부는 당연히 어디예요? 상단이야. 높낮이의 차이가 없으면 중앙, 있으면 하단. 제방 바깥쪽 어깨. 시험에 10번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10번. 틀릴 이유가 없죠. 10번 나왔는데 10번은 거짓말일 거예요. 근데 10번 가까이 나왔습니다. 정말이에요. 기출문제만 5번 이상 나왔으니까 단독적으로. 그것도 단독적으로. 그럼 토지는 무슨 단위예요? 토지는 필지 단위고 건물은 뭐다? 건물은 동단위예요. 근데 토지라고 해서 다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건의 목적이 되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이 사건의 목적이 돼야만 할 수 있다.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유수면 하의 토지는 안 돼요. 에? 이쪽 토지는 소유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공유수면 하의 토지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건물은요. 건물은 토지하고 견고하게 부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를 갖춰야 된다? 영구성을 갖춰야 돼. 영구성. 영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하고 견고하게 뭐가 있어야 돼요? 부착이 되어 있어야 돼. 토지에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부착. 그럼 뭐가 되면 안 돼? 쉽게 이동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영구성이, 그 컨테이너는 동산이에요. 등기 대상의 물건은 부동산이니까 컨테이너는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에요. 왜? 동산이니까.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생각해요. 비닐하우스는 영구성이 있어 없어? 비바람 불면 그냥 터지고 없어지잖아. 안 돼. 모델하우스 영구성이 없는 거죠. 분양하고 나면 다 철거해버리잖아. 가설건축물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뭐가 없으니까? 영구성이 없으니까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연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자연력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된다?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럼 자연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소리는 지붕과 벽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얘는 지붕이라는 거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벽체가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냐 할 수 없는 물건이냐는 기본적으로 저런 개념을 가지고 OX를 찾는 거야. 물건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시험에 뭐가 나와요? 등기 대상의 물건이냐 아니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보기 딱 주어지고 등기 대상의 물건은 이렇게 물어본다. 단답형으로. 박스에 한 5, 6개 써놓고 등기 대상의 물건인 것으로 골라라 이렇게 딱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등기 대상의 물건이냐 아니냐 이걸 골라줘라 이거예요. 등기 대상의 물건이냐 아니냐 이거를 골라줘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교재 지금 기본서기 때문에 입문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표 같은 거를 다 그리질 않았는데 자 거기 보면은 175페이지 맨 밑에 뭐가 써 있어요? 토지라 하더라도 잘못된 게 하나 있다. 토지라 하더라도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하천 있죠? 거기는 가능합니다. 하천은 가능해요. 하천법상의 하천하고 지방 1급 하천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니까 그걸 지울 것. 그거 지우세요. 요거. 앞에는 뭐가 써있어? 공유수면 있죠? 그건 안 되는 거고요. 하천은 지울 것. 거기서.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부속된 물건은 전부 다 안 돼요. 토지하고 부속된 물건은 다 안 돼요. 방수문, 그 다음에 배수 관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교량, 터널, 축대, 담장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건물에 뭐가 나와요? 건물에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견고하게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되고 쉽게 이동할 수 없다. 즉 영구성을 갖춰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연력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된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 벽면과 지붕을 갖춰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그 밑에 뭐가 쓰여 있어요? 등기가 가능한 건조물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죠.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다? 이거예요.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 영구성이 있느냐, 벽이 있느냐, 지붕이 있느냐, 그거 갖고 판단하는 겁니다. 일단은 보세요. 공유 수면 하의 토지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개인이 소유할 수 없어요. 그 하천은 원래는 안 됐었다 이거. 원래는 안 됐어요. 근데 하천법이 개정이 되면서 하천도 무엇을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인데 하천에는요 3개밖에 허용을 안 해요. 소유권하고 저당권하고 권리질권만 허용을 해요. 하천에는 뭐만? 소유권하고 저당권하고 그 다음에 무엇? 권리질권만 하천에 허용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럼 하천에는 뭐는 안 돼요? 용인물권, 임차권은 하천에 허용이 안 돼. 하천의 전세권이라든지 지상권이라든지 이런 거 안 돼요. 오로지 하천은 뭐만? 소유권. 그러니까 소유권이 되니까요. 이것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 있어. 저당권이 돼요. 또 질권까지. 3가지만. 자, 도로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나요? 사도도 있잖아. 그 도로법상의 도로 가능하다 이겁니다. 도로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등기법 공부하다 보면 쭉 나오는데 이와 같이 생긴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서로 간에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죠. 101호가 구조적으로 독립성을 갖추고 있잖아. 그리고 출입구가 별도로 하나씩 있죠. 101호 들어가는 문, 102호 들어가는 문, 그 이용상이라 그래. 그럼 이용상, 구조상 뭐를 갖췄다? 독립성을 갖췄죠. 그걸 우리가 구분 건물이라 그래.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춘 것을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구분 건물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 구분 소유하죠. A가 소유하고 여기는 B가 소유하고 C가 소유하는데 이렇게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무엇이라 한다?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뭐라 그래요? 전유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 들었어요? 기억력 테스트. 뭐 써 있어요? 명칭. 전유 부분의 표시. 대지권의 비율. 이게 대지권 등록부에 들어가는 거잖아. 대지권 등록부 할 때 설명해 드렸었잖아요. 집의 명칭 생각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걸 전유 부분이라고 하고 대지권의 비율이라고. 그때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했죠. 예습하지 마시고요. 복습만 하시라니까요. 못 쫓아오면 어떻게 돼요? 수도비야. 1월부터 다시 간다 이거. 지금 11월, 12월에 이게 못 쫓아오시는 분들은요. 1월부터 처음부터 나가니까 1월부터 다시 하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1월부터 처음부터 공부 다시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1월에 쭉 하다가 또 올해는 또 1월 말에 또 뭐가 있어요? 명절이 있잖아요. 또 왔다 갔다 바빠. 3월부터 하자. 그러다가 2차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2차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가장 최대 난코스가 있어. 10월 28일 날 시험 보잖아요. 내년 9월 31일부터 10월 9일까지 연속 11일 휴일입니다. 추석이에요.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가 휴일인데 10월 30일이 월요일 토요일인가 그러고요. 9월 그게 금요일인가 그래. 그게 11일이래요. 놀러 가야 되겠어 그때. 수업하지 말고. 맞죠? 그때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때 결정나는 거. 그때 공부 잘하면 합격하는 거고 그때 놀면
망가지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올해 좀 잘못됐어. 그러니까 중개사 시험이 차라리 9월 말에 보든가. 꼭 시험 말에 봐가지고요. 꼭 그 명절이 껴요. 그 시험 끝나면 어디 놀러도 못 가. 단풍 다 떨어져요. 그잖아. 9월 말에 보면 10월 달에 놀러도 가고 명절을 좀 편하게 보낼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휴가가 많더라고 휴일이. 전유 부분이라 그래요. 그럼 전유 부분 등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제 동그라미 밑에다 써놨잖아. 당연히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에? 전유 부분이 있고 뭐가 있을까? 공용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용 부분의 대표적인 거. 그렇지. 계단. 또 복도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그래요. 에? 그럼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계단을 등기해서 뭐 할 거예요? 그죠?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기를 노인정으로 하자. 102호를 관리실로 하자. 가능하겠죠? 네. 노인정이라든지 관리실을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 공용 부분은 두 개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구조상 공용 부분하고 규약상 공용 부분. 여기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를 나타낸다? 노인정이라든지 관리실 등을 나타내요. 얘네들은 표제부만을 딱 둬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만을 딱 둬요? 표제부만을 딱 둡니다. 뭐를 두지 않아요? 갑구와 울구를 두지 않아. 왜냐하면 저 규약상 공용 부분은 사고 파는 개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뭐만? 표제부만을 딱 던져주는 거예요. 갑구와 울구는 없어요. 물론 팔 수도 있어요. 에? 규약을 폐지해가지고 저걸 팔자 그러면 팔 수도 있지만 기본 개념은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을 딱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토지는 표제부만을 둘 수 없다 그랬죠. 건물도 둘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집합 건물은 필요에 따라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만을 둔다? 표제부만을 둘 수가 있어요. 표제부만을. 이렇게 해갖고 또 자르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냐 없는 물건이냐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구분하는데 토굴이라든지 축대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등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일부로 취급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건물 쪽으로. 자, 영구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자 이거야. 영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하고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어요. 쉽게 이동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엇은 컨테이너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얘는 동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안 돼요. 비닐하우스는 비닐하우스도 안 돼요. 비닐하우스도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인데 얘는 영구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비닐하우스는 영구성이 없지만 이것보다 좀 튼실한 놈이 하나 있어요. 온실. 농업용 고정식 유리 온실. 에? 농업용 고정식 유리 온실. 다 싫으면 그냥 뭐만 보시면 돼요? 유리로 된 거는 튼튼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얘는 찢어지잖아요.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근데 유리 온실은 그렇게 뭐 10년, 20년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전부 다 뭐 하면 분양 다 끝나면 다 철거해 버리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건설회사에서 모델하우스를 많이 짓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분양도 안 되는데 모델하우스 접었자 의미가 없으니까 한때 IMF 때 어떻게 한 줄 아시죠? IMF 때 분양이 안 되니까 일단은 건물 올라가니까 1층부터 딱 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1층에다 모델하우스 져놓고 거기서 분양을 했던 시절이 98년도. 그럼 회사에서도 좋죠. 모델하우스 안 만들어도 되니까.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아파트를 질 때 보면 굉장히 깨끗하게 짓지 않아요? 2층 올라가면은요, 1층 가서 살아도 될 정도로 다 하고, 유리도 붙여갖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거의 밑에는 어때? 거의 다 끝나요. 모든 설비들이. 거의 다 끝난다고.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내부만 인테리어만 하면 끝나잖아요. 모델하우스.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
가설 건축물을 이렇게 판넬로 이렇게 서로 붙여갖고 짓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일반 건설회사, 큰 회사 말고 조그만 회사들은 현장 사무실이 뭐예요? 조그만 회사는 현장 사무실이 컨테이너고 조금 큰 데는 가설 건축물을 줘놓고 끝나면은 철거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립식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조립식. 그 다음에 선박호텔은 이 선박호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바다에다가 배를 띄워가지고 이 배를 선박을 호텔로 개조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게끔 앙카를 박아놨어. 그러니까 토지하고 견고하게 부착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등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암초도 안 돼요. 왜 암초는 왜 안 될까요?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암초가 왜 안 될 거냐고 물어보진 않아요. 암초는 왜 안 될까요? 토지가 아니거든. 쉽게 생각하면. 에? 왜 토지가 아니에요? 암초가 이게 암초잖아. 이게 암초잖아요. 물이 가장 최대 만조일 때는 가라앉다가 물이 빠지면 살짝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배들이 암초에 걸린 이유가 안 보이니까 가다가. 그죠? 근데 물이 빠지면 보이지만 잠겨 있으면 안 보이니까 그 암초도 등기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토지하고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 방조제는 되겠죠. 그죠? 방조제 가능해요. 그 다음에 쌀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사이로 보셨어요? 시멘트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저기 옛날에 뭐 창동 이런 데도 막 시멘트 공장 있지 않아요? 자, 여수 엑스포 가보셨어요? 여러분들 여수 엑스포? 그럼 사이로 2개 남겨놨잖아 거기. 아니 사이로 2개 남겨놔갖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거기다 차 마시고 내려오잖아요. 아 여러분들 안 가셨나? 근데 거기 되게 웃긴 게 그 엘리베이터 타는데 돈을 내고 타요. 근데 제가 봐선 그거는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올라가면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서 커피라도 사서 마시잖아. 커피도 한 4, 5천 원 할 텐데. 엘리베이터도 한 몇천 원 내요. 어차피 올라가는 목적이 그래봤자 올라가서 봐도 전망 좋지도 않아. 올라가면 대부분 뭐 마시거나 먹고 내려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 비용을 받아요. 사이로 2동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태백 같은 데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시멘트 공장들이 많으니까. 사이로 가능하다 이거는. 사이로 가능해요. 사이로. 그 다음에 비석을 이렇게 보호하는 게 비각이라 그래. 비각도 가능하다. 이거. 얘네들은 토지가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방파제가 제방이 있으면 여기 간문들 있겠죠. 수문들. 이거 방조제라고 방조제. 방조제가 있는데 방조제에 무엇은 안 된다? 방조제에 부속 시설물은 등기할 수 없더라 이겁니다. 간문 이런 것, 양수기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이제 뭐를 잘라요? 연구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따지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저쪽 어디에 지붕이 있느냐 없느냐. 지붕이 없으면 역시 등기할 수가 없어요. 지붕이 없으면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양어장이에요. 양어장하고 옥외 수영장. 풀장이죠. 이러한 것들은 왜 안 돼요? 지붕이 없으니까 안 돼. 또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벽체가 없으면 또 안 돼.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주유소의 캐노피예요. 캐노피 뭔지 아시죠? 우리 아파트에 보면 자전거 보관소를 캐노피라고 하잖아. 이렇게만 딱 되고 끝나잖아요. 지붕만 딱 있고 그거 안 돼요. 그 다음에 급유 탱크도 안 되더라 이겁니다. 급유 탱크도 역시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근데 급유 탱크는 안 되는데 이거 말고 이거는 가능해요. 유류를 저장하는 탱크는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땅을 이렇게 텁하기를 해요. 텁하기를 해가지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어 기름을 넣어요.
뚜껑을 덮어. 그러면 이거는 토지와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지붕도 가지고 있고 벽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된다 이거예요. 급유하는 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그 다음에 지붕은 있는데요. 벽이 없어. 원래 안 되겠죠?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축사. 개방형 축사. 에? 개방형 축사는 지붕은 있으나 뭐는 없어요? 개방했다고 하잖아. 벽이 없어. 그러나 일정한 면적 이상이면 가능해요. 가능. 그래서 옛날에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요. 조족조 건물은 될까는데 조족조. 이 조족이 벽돌로 만든 구조예요. 이거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개방형 축사도 한번 나오고. 전부 다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단답형으로. 보기 5개 주어지고 등기 대상인 물건을 찾아라 이거지. 그럼 찾으면 되잖아. 요 안에 있는 거 하나 찾으면 돼요. 제끼는 방법은 어떻게 제껴요? 지붕이 없는 거, 벽체가 없는 거, 영구성이 없는 거. 그 제끼면 답이 나와요. 그렇게 난이도 높지 않아요. 그래서 등기 대상의 물건이냐, 등기 대상의 물건이 아니냐를 고르는 해법은 뭐다? 일단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느냐 없냐를 따지고요. 그다음에 그 집합 건물에서 전유 부분 가능하고 공용 부분에서 구조상 안 되고 규약상 가능하고 규약상 공용 부분 뭐만을 둔다? 표제부만을 둔다. 그 다음에 영구성이 없으면 안 되고 지붕이 없으면 안 되고 벽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런 개념으로 OX를 골라내는 연습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걸려들어요. 됐죠 이거? 그러면 이러한 등기 대상의 물건에 무엇이 이러한 등기 대상의 물건의 권리가 그럼 권리 아까 제가 3가지 말씀 권리에서 이 권리에 이건 안 쓸게요. 권리에서 제가 3가지를 썼어요. 할 수 없는 것하고 할 수 있는 거하고 해야 되는 것을 썼더라 이겁니다. 할 수 없는 거. 점유권, 유치권, 질권. 응? 점유권하고 유치권하고 그 다음에 무엇? 질권. 할 수 없는 권리다 이겁니다. 그죠? 법정지상권은요? 법정지상권도 등기를 안 해요. 등기를 요하지 않아.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처분하기 위해서는 해야지.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었어요? 임차환매권.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었어요? 임차권하고 그 다음에 무엇? 임차권하고 환매권. 해야 되는 거 소유권하고 용익물권하고 그 다음에 무엇? 담보물권인 저당권.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험에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권리가 뭐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리들이 있는데 이러한 권리들은 과연 부동산의 전부에 할 수 있느냐, 일부에 할 수 있느냐, 지분에다가는 지분이니까 공유인 경우죠. 자, 소유권 보존이라는 게 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고 소유권 이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익물권 임차권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냐면은 저당권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용익물권 임차권 저당권은 무엇 한다 그래요? 설정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설정한다라고 하고 소유권은 처음 하는 게 뭐예요? 보존이라 그래요. 이거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용익물권 임차권은 부동산 전부에는 다 가능해요. 일물 일권주의예요. 다 돼.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얘는 예외적으로 됩니다. 도면을 첨부하면 돼. 도면. 그러니까 지상권을 설정할 때 1필지 일부에 된다 안 된다?
된다라니까.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B가 야, 땅 좀 빌려줘. 왜? 나머지 심을게. 얼마큼 줄까? 다 줘. 다 줘. 전부에. 아니, 일부만도 돼. 요렇게만 나무를 심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면을 첨부해가지고 뭐를 표시를 해요? 범위를 딱 표시를 해요. 범위를. 그래서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1필지 1부의 대지역 합칠 수 있어 없어요? 합칠 수 있는 거야. 네? 합칠 수 있다고요. 이제 어려워지나 보다. 여기에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어. 이 두 개 합칠 수 있어요? 합쳐도 무방해요. 왜? 전세권 1필지 1부에도 설정할 수 있으니까 합쳐도 무방하다. 범위만 표시해주면 돼요. 저당권은 1필지 1부에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못 합치는 거예요. 여기에 저당권이 되어 있잖아. 어떤 한 필지에. 못 합쳐요. 왜? 저당권은 1필지 1부에는 성립이 안 돼요. 합치면 일부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야.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와요? 민법에서 다 또 나오는 내용들이야. 민법에서. 그럼 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일부에 안 될까? 우리나라 일부 동산 1 등기 기록이야. 한 필지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존 등기를 했어. 하나 만들어졌죠 등기부. 또 여기다 또 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A하고 B가 A가 2분의 1을 가지고 있고 B가 2분의 1을 가지고 있으면요. B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로 해서 공유로 해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야. 이거 가능하고요. 용의무권 임차권은 지분에다가는 설정이 안 돼요. 왜냐면은 용의무권하고 임차권은 지분에 설정이 안 되는 이유는 용의무권하고 임차권은 범위가 명확해야 돼. 범위가 명확해야 돼요. 그럼 보세요. 여기가 A하고 B하고 둘이 공유하고 있어, 이 토지를. 근데 A가 얼마를 소유하고 있다?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고 B도 얼마를 소유하고 있어요? 2분의 1 소유하고 있는데 C가 와가지고 야 B야 네가 한 2분의 1 가지고 있다며 그리고 거기다 내가 나무 좀 심을게. 이렇게 2분의 1이에요? 아니잖아. 이렇게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비율로서 가지고 있는 범위가 딱 정확해서 갖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지분에다 뭐가 안 돼요? 용의무권 임차권은 안 된다 이거예요. 저당권은 요즘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명의를 하잖아. 그러면 B가 자기 지분해 가지고 담보대출 받으면 되죠? 저당권 된다 이거. 얘네들은 여기 X는 등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러면 신청을 하잖아. 각하 사유에 들어가기 때문에 각하가 되는 거예요. 얘는 등기할 수 없는 권리죠. 등기 안 해줘요. 각하가 된다 이거. 각하가 된다 이거.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이 안에서. 그리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물권법 공부하다 보면 물권은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에? 배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등기를 할 수 없어요. 얘네들은 대표적으로 이중의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중의 지상권 안 돼. 응?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중에 배타성이 없는 게 있죠. 어떤 거예요? 지역권은 배타성이 없어요. 배타성을 가지려면 점유를 수반해야 돼. 지상권은 점유를 수반하죠. 지역권은 아니죠. 전세권은 점유죠.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죠. 그래서 걔네들은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취득시효도 안 돼요. 취득시효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 지역권은 경우에 따라서는 취득시효가 가능해요. 계속되고 표현되면. 근데 원칙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대체로 뭐를 허용하지 않아요? 이중의 지상권 이런 걸 허용하지 않아요. 내가 지상권을 딱 가지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못 들어온다 이거지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중의 저당권은 얘는 저당권은 배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중 등기를 허용. 제가 A은행에서 대출받고 B은행에서 대출받고 C은행 대출받아도 상관없는 거잖아. 일단 이렇게 전부는 다 가능해요.
근데 부동산 일부에만 가능한 게 뭐예요? 용의무권, 임차권만 일부에 가능해요. 뭐 첨부하자? 도면을 첨부해가지고 범위를 표시하자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건 이제 보면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일부는 소유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근데 소유권은 이전 등기 가능, 소유권 이전이라는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전부 이전도 할 수 있고 일부 이전도 가능하다. 소유권의 일부 이전 가능하다. 소유권의 일부 이전할 수 있다. 오. 부동산의 일부 이전할 수 있다. X. 소유권의 일부 이전할 수 있다. O. 요게 바로 요거예요. 지분 이전이에요. 지분 이전. 자, 좀 어려워지죠? 소유권은 전부 이전이 있고 뭐가 있어요? 일부 이전이라는 게 있어요. 소유권은 전부 이전이 있고 일부 이전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은 일부는 이전할 수 없어. 왜? 중개사법에서 배우잖아. 부동산은 거래를 할 때, 매매할 때 필지 단위로 매매가 되는 거잖아. 필지, 1필 단위로. 그죠? 그러니까 일부는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전이라고 바로 이제 이따 쓸 건데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전이라고 그래요. 전부 이전은 A가 누구로 가는 거예요? B로 가는 게 이전이에요. 전부 이전이야. 전부 이전이에요. 일부 이전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공유로 하는 게 일부 이전이에요. 이게 일부 이전이야. 이 소유권 A가 뭐다? 일부 이전이다 이겁니다. 자, A하고 B하고 뭐 하고 있어 지금? 공유하고 있어요. A가 2분의 1이고 B가 얼마야? 2분의 1이에요. AC도 일부 이전이더라 이겁니다. A는 그대로 2분의 1이고 얘가 이렇게 넘기는 거야. 얘가 지분 이전이죠? 여러분들 민법에서 공유를 배워요. 공유는 지분 처분이 자유로워요. 얘한테 동의 없이도 자기 지분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다 이거야. 그리고 또 하나 A하고 B가 2분의 1을 가지고 B가 얼마를 가지고 있다? 2분의 1을 가지고 있어요. A는 그대로 2분의 1인데 B가 자기의 지분을 절반을 또 처분할 수 있겠죠?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바로 보다 소유권의 무엇이다? 일부 이전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그럼 이 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뭐예요? 부동산의 일부 이전은 안 돼. 그러나 소유권의 일부 이전은 된다 이거예요. 가장 많이 이제 틀리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부동산의 일부 이전하고 소유권의 일부 이전을 같다로 생각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요거. 그리고 이거는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민법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일물일권주의잖아. 일물일권주의 예외가 바로 뭐예요? 용의무권 임차권이에요. 일부에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얘네들은 다 안 돼. 아시겠죠? 그거? 물권법에서 다 한 번씩 나오는 건데 아직까지 물권법 안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고. 자, 여기서 권리에는 해야 되는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것을 어떻게 등기부에 올릴 것이냐 이게 바로 등기법이에요. 그 발생에는 두 개로 보자고요. 원시취득이 있고 승계취득이 있는데 요 승계취득에서 두 개만 보자. 설정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다? 이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원시취득을 하게 되면 무슨 등기를 하도록 되냐면은 보존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보존 등기. 그럼 시험에 보존이 뭐냐라고 시험에 묻지 않습니다. 보존은 뭐냐면 내가 이 토지에, 내가 이 건물에
소유자임을 알리기 위해서 최초로 등기부를 무엇하기 위해서 개설하기 위해서 내가 이 토지의 소유자다. 내가 이 토지의 건물의 소유자다임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등기부를 개설하기 위해서 최초로 하는 게 무슨 등기? 그게 바로 보존 등기예요. 그래서 보존 등기는 뭐밖에 없다라는 거야. 소유권 보존 등기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갑구에다 할까 을구에다 할까요? 갑구에다 해야죠. 왜? 소유권 보존 등기니까.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설정이란 이거예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하고 임차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와 임차권을 최초로 무엇하는 것? 창설하는 것. 이걸 무엇이라 한다? 설정. 그러면 소유권 설정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의 저당권이에요.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걔네들은 저당권 보존 이런 말은 없다 이거예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설정한다 이거야. 설정. 사실은 시험에 설정이라 안 나와요. 정말 안 나와. 그럼 설정 등기는 갑구에다 할까요? 을구에다 할까요? 을구에다 하는 거예요. 을구에다가.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주체의 무엇? 권리의 주체의 변경을 무엇이라 한다? 이전이라고 그래요.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이전. 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권리의 주체가 A인데 누구로 바뀌어요? B로 바뀌어. 이게 바로 이전이에요. 그러면 권리는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도 있지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전 등기는 갑구에다 할 수도 있고 을구에다 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하면 갑구에다 하고 전세권 이전하면 을구에다 하더라. 이해하셨어요? 그 변경은 뭐냐면요. 변경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의 주체의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가 바뀌는 것은 뭐다? 그게 바로 변경이에요. 아까 갑구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 있었죠. 그죠? 권리자의 이름 바뀔 수 있죠. 그 주체가 바뀌는 건 아니죠. 주체가 A에서 B로 바뀌는 게 아니라 A가 이름이 바뀌는 거잖아. 걔네들은 변경 등기하는 거야. 전세금 있었죠. 전세금은 주체의 권리의 주체예요? 아니잖아. 걔네들이 바뀌는 걸 뭐라 그래요? 변경이라 그래. 지목 바뀔 수 있죠. 면접 바뀔 수 있죠. 걔네들이 바뀌는 건 변경이라 그래. 또 변경은 권리의 주체를 제외한 나머지들이 바뀌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얘를 변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권리에 뭐가 바뀌는 거? 내용이 바뀌는 것은 뭐다? 이게 변경이에요. 근데 변경은 권리의 내용만 바뀔 수 있지만 표제부도 바뀔 수 있어요. 표제부의 내용도 바뀔 수 있죠. 지목 바뀔 수도 있잖아. 면적도 바뀔 수 있고. 그럴 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변경이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소멸은 두 가지의 개념인데 권리가 소멸할 수도 있고 부동산이 소멸할 수도 있죠. 근데 권리가 소멸되면 우리는 무슨 등기라는 거냐? 말소 등기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이 소멸되면 멸실 등기라는 거예요. 바로 뒤에 나올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시험에 묻지 않습니다. 보존이 뭐냐 안 물어본다니까요. 설정이 뭐냐라고 물어보질 않아. 이해하셨죠? 이전이 뭐냐라고 물어보진 않는다. 문제 자체에서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면 뭐예요? 아, 권리의 주체가 소유자가 바뀌는 거구나. 에? 뭐뭐 변경이라고 써있으면 뭐예요? 아, 주체가 아닌 다른 게 바뀌는구나. 이해하시겠죠? 소멸은 아, 권리가 없어질 수도 있구나. 그때 말소 등기라는 것이고 부동산이 불에 탔네.
그럼 멸실 등기더라. 그 개념인데 바로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뭐가 나올 거냐면은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번씩 어떻게 읽어보시면 된다 이거야. 자, 교재 잠깐 보시면 177페이지 맨 위에 표 그려져 있죠. 아, 맨 밑에 176페이지 맨 밑에 표 있죠. 그 표가 이거잖아.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것을 다시 세분화 시켜가지고 부동산 전부에 가능하느냐, 일부에 가능하느냐, 지분에 할 수 있느냐. 됐어요? 나중에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거든. 이 부분. 예를 들어서 이거 들어보. 소유권 보존 느끼는 지분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A하고 B가 공유가 되게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토지를 A하고 B하고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등기돼 버렸어. 1번에 소유권 보존 시 엉뚱한 놈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했죠. 그죠? 그럼 여기서 A하고 B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엉뚱한 놈이 등기됐으니까 이거 말소 등기를 전부를 말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번 해가지고 소유권 보존 B 명의로 B가 단독으로 등기를 해버렸어. 그러면 A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를 말소할 수가 없어요. 왜? B가 자기 지분만큼은 지분은 가지고 있잖아. B가 자기 지분은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만큼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말소 못 하고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A하고 B하고 공유가 되게끔 경정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민법 문제예요, 이 문제는. 민법에서 공유 쪽에서 바로 나올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거 나중 얘기고 일단 여기서 전부는 다 가능한데 일부에는 뭐만 가능하다? 용의물권 임차권만. 지분반에 가능한 거 가장 헷갈린 게 이 부분이죠? 요거랑 헷갈려서는 안 돼. 그럼 봐봐. 부동산 일부는 이전할 수 없죠? 그 이전하려면, 5가 되려면 분할을 해야 되는 거야, 지적에서. 분할을 하게 되면 일부가 아니라 뭐가 돼요? 내가 A가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요만큼만 팔려고 하는데 못 판다고요. 왜? 일부는 안 되니까. 그럼 얘를 무엇하면? 분할하면 얘 일부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전부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부에 대해서는 이전할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가장 중요한 건 딱 두 개예요. 딱 두 개. 뭐가 중요해요? 물건이냐 아니냐 골라주는 거. 어?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려서 대충 외워야 돼. 이런 식으로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물건에 이러한 권리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등등으로 올라가는데 저건 앞으로 계속 시험에 우리가 이제 용어상으로 이제 계속 등장하는 용어들이고 요 박스 요게 가장 중요한 거. 요게. 근데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얘는요 오늘 이후로 안 나옵니다. 얘는 오늘 이후로 끝날 때까지 안 나와요. 언제 끝날 때까지? 12월 말까지. 얘는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12월 달까지 이 내용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이거 물건보다는 물건에 이런 권리들이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얘는 계속 나오는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 177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설정, 보존, 이전, 변경, 다음 페이지에 처분 제한, 소멸, 취득시효 이렇게 나오죠. 시효 취득은 여러분들 민법에서 맨날 나오잖아.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자주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해요? 안 돼.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내놔할 수 있다라는 거, 내놔. 그럼 취득시효를 해가지고요 등기를 가져오면 단독일까 공동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년 동안 이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점유했어. 자주 점유를 했어. 완성이 됐어. 그럼 내놔할 수 있단 말이야. 야, 등기 내놔. 단독 신청, 공동 신청? 아니, 등기 내놔라고 했잖아. 등기 내놔. 야, 내놔. 공동이에요. 얘가 의무자가 되고, 얘란다. 얘가 의무자가 되고, 제가 뭐가 돼서?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시효는 공동 신청이에요. 왜? 내가 시효를 완성하면 소유권을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야 내놔라. 그러니까 민법에서 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 등기 청구권은요. 내가 타인에게 등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거야. 등기 청구권이.
20년간 자주점유하면은요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나한테 야 등기 내놔. 그 등기 청구권 반드시 무슨 신청? 공동일 때만 존재하는 거예요. 청구권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취득시효를 가지고 등기를 가져오면 얘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이에요. 다 접어두고 이번 시간에는 뭐만? 요거하고 뭐만? 요것만 기억하시라 이거예요. 다음 시간에 요거 나올 거니까. 쉬었다가 다음에 요거 나오니까 물건에 이러한 권리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요것도 중요하지만 요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이쪽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지상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죠. 농지지상권. 농지지상권. O. 농지전세권. X. 농지지상권이 가능한 이유가 농지의 철탑이 쫙 지나가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농지지상권은 가능하나 전세권은 또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또 민법에서 쭉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일단은 물건이냐 아니냐 구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적어보시라는 거지. 네, 어차피 얘는 꾸준히 나오니까 1시간 동안에 한 거 그냥 이것만 보세요. 두 개 한 거 오늘 앞에 뭐 했어요? 표제부 갖고 울고. 이번 시간에 뭘 한 거예요? 물건만 보시라 이거예요. 잘 보시면 모든 게 끌어오는 게 여기서부터 끌어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다 끌어오는 거죠. 내용 자체가. 전 시간에서도 이거 가지고 표지부 갖고 울고를 설명했고 이거를 가지고 물건이냐 권리냐를 또 설명한 거잖아. 계속 얘를 갖고 끌어오는 거 등기법은. 이 두 개를 가지고. 그 중에서도 이것보다는 요거더라 이겁니다. 요거. 잠깐 쉬었다가 이제 178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는지 제 4절에 보시면 부동산 등기의 종류 나오죠. 그 부분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합니다.